안녕하세요. 정성산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민주당 직장 내 괴롭힘으로 3명 줄퇴사, 신고해도 부실 조치라는 소식입니다. 세계일보가 이날 입수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자 발생건에 대한 질의 및 노동조합 요구사항 문건에 따르면 민주당 중앙당 A실에서는 최근 3명이 잇따라 퇴사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노조 측이 작성한 문건에 따르면 B씨는 인사담당 부서의 C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중앙당은 같은 사무실 내 좌석 이동 일부 업무 배제 수준에서 조치를 마무리했다. 상급자이자 가해 의혹을 받는 C씨에 대해서는 별 조치가 없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자 또 다른 하급자인 D씨와 E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퇴사했다. 이후 B씨도 결국 퇴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측은 피해자와 인사팀이 소통 중이고 합당한 조치를 기대하고 있었지만 피해자 고충이 해결되지 못했다며 당의 전반적인 노동환경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그러면서 중앙당의 피해자 적극적 보호 조치 고충신고 접수 뒤 인사담당 부서 조치 내역 복무 규칙 및 노동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 이행 여부 원인 파악 및 해결 방안 등을 사무처 당직자 인사위원회에 요구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C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C씨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하극상을 당했음에도 최선을 다해 팀을 이끌어왔다.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주장은 절대 인정할 수 없고 이에 대한 반박할 증빙자료는 충분하다. 인사위원회가 열리면 충분히 입장을 밝히고 소명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제가 있는 팀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 죄송하다. 당에 심려를 끼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노조에서 문제를 제기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상대로 진술을 듣고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가지가지 한다 진짜 니들이 누가 누굴 비판하냐 더 글로리 여기 있네. 근데 저게 직장은 맞음. 성범죄자 광신도 동아리 아니었나? 썩을 대로 썩어서 이젠 똥이 아니라 거름이 될 수준. 더불어 찌째명 만진당. 윗물이 그 모양이니 민주당 참. 하기사 그 본성이 어디 가나? 이래놓고 정순신 욕함 진짜 양심 어디? 극자들이 진짜 사악한 악마인 게 겉으로는 지들이 진보니 민준이 정인이 하면서 남한테 훈계질하고 우월감 느끼면서 속은 더럽고 사악한 세디스트들이야 진짜 악마들이지. 더불어 만지는 것도 모자라서 더불어 괴롭힘이냐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권력형 성범죄의 늪에 빠졌다. 박완주 의원의 성비위 사건이 터지자 다른 때와 달리 대국민 사과와 함께 가해자 제명 등 발빠르게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이번에도 반짝 반성으로 끝날 것이라는 비관적 예상이 나온다.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 사건 등 민주당 인사들의 성범죄 사건 때마다 사후 땜질식 대책만 발표했고 성평등과 성범죄에 대한 인식 개선은 이뤄내지 못한 점이 다시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근본적으로 남성 중심적인 정치와 정당 문화가 권력형 성범죄 반복의 주요 원인이고 이를 실질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내부에선 박완주 의원 성비위 사건이 불거지자 또다시 터질게 터졌다는 반응이 적지 않았다. 2018년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폭력 사건, 2020년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등이 연쇄적으로 터졌을 때마다 새로운 태스크포스 TF와 신고 상담센터 설치를 주요 대책으로 마련하면서 사태를 수습해왔지만 성범죄에 대한 의식 제고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많았기 때문이다. 당 관계자는 13일 통화에서 사건이 터질 때마다 당 전체가 인식 개선에 적극 나서기보다 쉬쉬하면서 서둘러 수습해야 할 골칫거리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018년 안희정 전 지사 사건 당시 젠더폭력 TF와 젠더폭력 신고상담센터를 설치했다. 2년 뒤 2020년 4월 오거돈 전 시장 사건 때 젠더폭력 근절 대책 TF를 신설했다. 불과 3개월 만인 그해 7월 박원순 전 시장 사건이 터지자 민주당은 당 윤리감찰단과 온라인 신고센터를 설치했고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들에게 연일의 성평등 교육 의무화 조치를 했다. 이 같은 대책들은 박완주 의원 사건으로 무용지물이라는 점이 확인됐다. 다른 사건 때와 달리 당 지도부가 나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박완주 의원 당적을 즉각 제명했다. 그러나 수사기관 고발이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라는 강도 높은 대책은 곧바로 나오지 않았다. 사건을 국회 인권센터로 보내며 제19 감사기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받았다. 박완주 의원이 가짜 사직서를 통해 피해자의 의원 면직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나오자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국회 윤리특위 제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강성 지지자들은 사과를 한 당 지도부를 향해 내부 총질하지 마라. 지방선거 망치려고 작정했나는 문자 메시지 폭탄을 보내고 있다.
당 안팎에선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는 권력형 성범죄와 사후 땜질식 대책 반복이란 악순환을 끊어낼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성범죄와 젠더의식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남성 중심적인 정치와 정당 문화가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신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인 정모군의 고교 학폭 문제로 임기 하루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오후 7시 30분쯤 정순신 변호사의 임명을 취소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사의를 표명했다고 해서 정순신 전 검사와 아들의 가해 행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민주당의 공세의 당 최고위원인 정청래 최고위원 자녀의 여중생 성추행, 성희롱 의혹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가해 행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란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정청래 최고위원 아들의 성추행도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지난 2017년 9월 22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이날 일부 매체가 보도한 전직 의원 아들이 또래 여학생을 성추행하고도 3년째 같은 학교에 다닌다는 기사를 언급하며 제 아이입니다고 밝혔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당시 2015년 사건 당시 제 아이와 피해 학생은 중학교 1학년이었고 친구 사이였다. 그때 제 아이가 문제 행동을 했고 피해 학생이 거부하자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 아이가 피해 학생에게 익명으로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 학생이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며 제 아이는 자신이 한 일이라는 사실을 바로 밝히고 피해 학생에게 사과했다고 밝혔다. 또 제 아이는 지난해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결정에 따라 하루 8시간씩 5일간 교육 프로그램 총 40시간을 이수했고 부모 교육도 8시간 이행했다며 아버지로서 마음이 무겁고 착잡하다. 제 아이 역시 잘못을 뉘우치고 크게 후회하고 있다고 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의 아들은 중학교 1학년이던 2015년 같은 학교 여학생을 성추행했고 이후에도 원색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 여학생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로 사건을 송치했다. 이상으로 오늘의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